이 이야기는 어느 날 운포 최고의 장물아비가 아니라 장물 어미인 복순 씨가 운영하는 도독소굴 보영당에 찾아온 후지와라 백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후지와라 백작이 아니라 조선인 사기꾼 고판돌이지만 뭐 일단 그렇다고 치고 돈이 아주 많은 어느 아가씨를 하나 꼬드겨 그녀의 재산을 홀라당 털어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예뻐. 그리고 그 댁에 하녀로 들어가서 자신과 쿵짝을 맞춰줄 파트너를 구하러 이곳에 왔죠. 그가 파트너로 낙점한 사람은 조선의 유명한 대도둑의 딸이자 보영당의 유망주 남숙희였습니다. 여지껏 내 손으로 시키고 입힌 것들 중에 이만큼 이쁜 것이 있었나? 어딘가 나사가 한두 개 빠져있는 듯한 히데코 아가씨의 순진함은 아가씨는 제 애기씨세요. 그녀의 모성애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왜 이 그러세요? 장면 너무 설렜어요. 입안이 자꾸 배어. 이 하나가 뾰족한가 봐. 히데코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동정에서 연민으로 그리고 애정으로 거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설레임으로 바뀌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반했습니다. 맞아요. 이 장면 상당히 정말 하정우 배우가 열일했던 것 같습니다. 되려 이 둘이 정말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죠.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맘을 뺏기다니. 결국 히데코와 후지와라 백작은 계획대로 저택에서 도망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긴 서대문 형무소. 아 서대문. 서대문 형무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되게 애썼다고 그러셨어요. 이제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그녀의 재산을 나눠 갖기만 하면 되는데 어머?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まだ自分のことを朝鮮人のジルだと思っているんですね。オラの哀れなお嬢様が狂ってしまっただ。나쁜 년이다. 영화의 두 번째 장은 바로 그 나쁜 년 히데코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일본인이던 그녀는 어린 시절 이모부이자 후견인인 코우스케의 저택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조진웅 배우. 그러나 이 이모부라는 인물은 사실은 조선인인데 일본인을 동경해 몰락한 일본 귀족의 딸과 결혼한 친일파에 온갖 음란 서적을 무슨 문화재라도 되는 양 모으는 악취미를 갖고 있고 독서 모임을 연 다음 무려 자기의 아내에게 오이오 하라우카のように 그 책을 낭독하게 하는 변태 중에 왕변태였습니다.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그녀가 음란 서적을 낭독할 때 최영배 배우는 또 어떠세요? 이런 표정을 짓는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을 리는 물론 없고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어느 날 이 집을 찾은 남자들 중 하나가 그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15년 고생하고 났을 때 당신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3년 걸렸고요. 거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가짜로 결혼하면 대개의 결혼은 구속이지만 이건 변태 자유를 이모부의 손을 위한 벗어나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관점의 스토리가 나오죠. 한여로 쓸만한 계집아이를 하나 구해주세요. 갑자기 사라져도 신경 쓰는 사람 없는 아이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정신병원이라는 데 집어넣기로 해요. 내 이름으로. 그 희생양으로 써먹기 위해서 후지와라 백작이 고른 사람이 바로 남수키였습니다. 수키가 히데코에게 반해버렸듯이 히데코 또한 수키에게 반해버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갓난애기하고 얘기할 수만 있었어도 아가씨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속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키는 일생의 꿈을 포기해버릴 만큼 히데코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가씨를 꼬여서 그 나쁜 새끼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정신병원에 쳐놓고 도망가려고 했고. 죽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아가씨. 히데코 또한 자신의 모든 걸 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수키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난 네가 걱정돼. 물론 이건 당연하게도 백작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죠. 당연히 수키는 구출되고 한때 일확천금을 가진 듯한 행복에 잠깐 잠겼었던 백작은 다음날 아침 두 명의 칼잡이 앞에서 잠을 깨죠. 수키와 히데코는
함께 해피엔딩을 맞죠. 이 부분은 되게 고전적이었어요. 장면이. 남자든 여자든 보는 사람에게까지 짜릿함을 전해주는 유쾌 상쾌한 영화 아가씨였습니다. 산업혁명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어떤 시기로 해야 작품이 가진 에너지를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신분제도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제 식민지 시대라는 어떤 이제 에너지의 충돌이 강한. 그렇죠. 신분의 격차가 확실히 그냥 인위적으로 생길 수밖에 인위적으로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이를테면 조선의 반상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신분의 이동이 네. 가능해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가짜기적인 그렇죠. 이동이 가능해야 거죠. 되니까. 제가 아가씨 시나리오를 쓸 때쯤에 이제 둘째가 이제 막 걸어 다닐 때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둘을 낳고 그때 뭔가 엄청 깨달았다고 막 나 사랑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아기로 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서 엄마를 찾는 거. 그렇구나. 이 관계가 변질되면서 사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 뭔가 믿음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여지껏 내 손으로 씻기고 입힌 것들 중에 이만큼 이쁜 것이 있었나? 내가 아기를 안 키웠으면 그런 대사를 못 썼을 것 같아요. 이를 갈아주는 장면. 아, 네. 그 씬을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씬을 보면 그 백장님이? 오감이 다 이제 영화 안에 그 한 장면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조용한 방 안에 그래서 그렇게 숨소리, 목욕하러 사줬구나. 그리고 물소리, 저희 이모는요, 아직한 이제 손님 목소리 오신다고 들리고 하면 좋은 냄새, 손님이 애기한테 좋은 냄새 좋은 나야 냄새 됩니다. 난다고 그럴 꽃을 때가 또 넣고 제 애기 이제 씻으세요. 아가씨는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입고 사탕을 물리거든요. 물이 이렇게 목욕이 따뜻해서 얼마나 달콤한지 일단 알려주신다고. 체온이 높아졌을 때 이제 이빨을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손가락 맛도 나고 네네. 이빨 갈면 사실 미세한 그런 느낌까지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감각들이 이렇게 농축돼 있어서 사람들을 되게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냄새였구나. 요즘 그래서 유행하는 반응- ASMR 듣는 느낌이 네, 되고. 아주 관능적인 그런. 네. 굉장히 완전적이다 보였어요. 그 장면에서 히데코가 또 이게 수키의 이 팔꿈치를 만지는 장면도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느낌 많이 이 들거든요. 영화는 철저하게 그 히데코가 선수예요. 자, 박찬욱 감독님은 그 원작 소설에서 이렇게 하녀가 이를 갈아주는 그걸 보고서 아 이거 영화를 너무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것 같아. 아하. 박찬욱 감독님이라면 딴 데가 아닐 거야. 저는 감독님이 치과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올드보이에서 복귀가 나오는 그쵸, 장면도 그쵸. 거기 올드보이에서 이빨 뽑자는 맞아. 복귀라는 감독님 되게 건치세요. 영화도 이 사람은 이제 거대하고 아름다운 침대에서 자고 있고 그녀는 이제 그런 광 같은 데서 다락 같은 데서 자고 있지. 그러니까 계급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의 어떤 갈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약간 서로 지켜보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네, 계속 의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멜로드라마에 맞아요. 굉장히 적합하고 에로틱한 것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저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그 한계 상황에 있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두 사람이 성별이라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사실 그걸 뛰어넘는 순간들이 이 영화에는 있어요. 사실 그거를 사실은 모든 감독과 작가랑 미술 감독이 기다리죠, 사실. 그 순간이 와라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런 환상의 케미가 이 영화에서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금기를 넘는 얘기를 하시는데 또 그거에 이상한 보편성을 획득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히데코와 수키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를테면 사랑에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데코와 수키조차도 그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영화에서. 처음에 둘이 이럴 때 이를테면 서로 이런 것도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라 너 왜 뭐? 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진짜. 이 서재는 이제 복합적인 거여서 부담이 조금 많았었는데 일단 감독님과 이미 이제 서구적인 디자인과 일본적인 걸 섞는다라는 것은 이제 일찌감치 합의가 됐었었고 아하. 네. 근데 도서관 같은 데가 있고 그리고 일본 그 다다미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리스 뭐 야외 극장처럼 약간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는 또는 쳐다보는 사람이라는 게 이 공간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도코노마에 홀로 앉아 있죠. 꽃처럼 마치. 근데
거기까지는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는 했는데 뭔가 조금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일본 헌팅을 갔는데 일본 정원을 봤어요. 네. 정원을 봤는데 일본의 정원은 한국의 정원이랑 사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렇게 꾸며놓지만 일본은 그게 하나의 세계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제 뭐 섬, 뭐 달, 태양, 뭐 모래로 이렇게 바닷결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쪽에 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이 시작될 때 마치 제의를 치르는 것처럼 다시 이제 정원을 만드는 거지. 사실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공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코우즈끼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상식성에 일단은 다 깔려 있는 그 네. 사람의 비상식성에. 그래서 그게 또 물이더라고요. 그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근데 약간 아름다운 히데코의 피부처럼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피부를 까보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속을 들춰보내 버리고 싶은 그런 거기서- 느낌. 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거기서 책을 막 다 빠뜨리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물에 젖으면 막 망가지는데 네. 거기 막 색깔 있는 뭘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이제 감독님의 저 터치죠. 그거 궁금했어요. 시원했어. 아,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감독님이 되게 좀 취향 묘했던 같은 장면이었어요. 네, 취향 같고 약간 이거를 원래 원작과 시나리오에는 불이 타는 불을 질러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다 타버리는 어떤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며칠 전에 직전에 그거를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동작은 작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평생 그가 모은 가장 소중한 책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나중에 왔을 때 책만 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물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 여기까지 하려고? 그리고 좀 더 조롱적인 것도 정말 열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그림을 그렸던 그 원흉, 그 재료들을 다 버리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감 같은 이제 거. 뭘 복원할 수가 없는 뿌리째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남성들에게 마치 모르는 척 그 연기를 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쾌감이 굉장히 컸고요. 올드보이와 이 아가씨 사이의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박찬욱 감독님이 보여준 이 변화는 박찬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그 한국 영화 전체의 어떤 그런 어떤 젠더 감수성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